뭐 예를 들어 핸드폰, 노트북, 뭐 기타 전자기기, 뭐 USB 뭐 이런 식으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그 물품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갑자기 경찰이 쓱 들어오더니 이거 좋아 보이네. 그러면서 갑자기 내 옷을 하나 가져가려 그래. 줘야지. 딱 줘야 돼? 그럼 이제 이런 건 막아야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로이어 프레임즈입니다. 오늘은 그 압수수색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려고 해요. 압수수색 다들 많이 당해보셨죠? 많이 당하죠. 학생 때 특히 많이 당하지 않나요? 선생님들한테. 그쵸. 소지품 다 꺼내라. 요즘 뉴스 보면은 이제 뭐 어디를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뭘 털었는데 이제 뭐 못 들어오게 막는다는 둥 뭐 뉴스에도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뭐 뉴스에서 큰 사건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사실 이제 그렇지 않은 사건에서도 압수수색은 되게 흔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예전보다 저는 점점 압수수색이 좀 많아지고 있다고 느끼는 게 갈수록 이제 그 디지털 관련한 그런 범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뭐 그 사람의 사무실 아니면은 거주지 뭐 이런 데에 있는 뭐 USB, 노트북, 뭐 컴퓨터, 핸드폰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실제로 거기에 중요한 정보들 많이 들어있고 그러면은 일단 압수수색에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만약 고소를 당했어요. 고소를 당하면은 바로 압수수색이 나오나요? 근데 압수수색 시점을 알 수가 없는 거 아니야? 그치. 내가 언제 수사관이 언제 올지 내가 고소 당한 것도 모르고 있는데 보통 그렇잖아. 그냥 집에서 만약 주말이야. 그러면 내가 이제 낮잠 자고 있는데 갑자기 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누구세요? 이러면은 어디 경찰서에서 나왔는데 문 좀 열어보세요. 그러면 혹시 뭐지? 그러니까 낮잠을 자면 안 돼. 아 그래? 고소를 당하고 압수수색 나오고 알려주지 않는 것도 맞긴 한데 본인은 본인이 한 짓을 알고 있잖아요. 멋있는 말인데. 그래서 일단 나는 내가 한 행동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고소가 당하든 안 당하든 내가 한 행동이 나중에 추후에 문제가 되었을 때 요거는 압수수색이 나올 만한 그런 행동이었다 이런 걸 알고 있으면은 뭔가 나올지 안 나올지를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미리 범죄를 저지르고 은폐하라? 뭐 그렇게 뭐 증거를 뭐 인멸하시라 그런 건 아니긴 하지만 근데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인데 만약에 나한테 압수수색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를 부숴버렸어. 내가 스스로? 네. 이게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냥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어떠한 거일 때 압수수색이 많이 나오느냐? 당연히 관련성이 있어야지 영장도 발부되고 하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여기서 이제 뭐 이경민 변호사를 한 대 때렸어요. 근데 그럼 저한테 압수수색이 나올까요? 구속이죠. 그건 이제 구속영장이 나오긴 하겠지. 근데 압수수색 영장은 안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통상 그런 사건으로 안 하지.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핸드폰으로 몰카를 찍었어요. 아니면은 이제 다른 회사 서버에 제가 해킹을 해서 들어갔어요. 아니면 뭐 아청물을 다운받는다든지. 그렇지. 이런 식으로 뭔가 관련성이 있는 그런 내가 행동을 하면은 압수수색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그 손 변호사님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압수수색이 나오는데 나한테 미리 알려주고 나오진 않죠. 그치, 안 알려주지. 왜냐면은 박성민 씨 제가 이틀 뒤 오전 9시에 그 압수수색하러 집에 갈 거니까 집에 꼭 계세요. 그러면은 제가 이틀 동안 뭐 하고 있을까요? 없애고 있죠. 그쵸. 집을 다 깨부수겠죠 이렇게만. 그렇기 때문에 먼저 알려주진 않아요. 근데 가끔씩 저는 그 미리 알려주는 수사관들 좀 보긴 했었거든요. 그래? 그런 경우 있어요. 네, 가끔 있어요. 대부분은 이제 그 출근을 하잖아요. 출퇴근을. 집에 항상 사람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없는 집을 무작정 문을 따고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진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압수수색 할 때는 그 압수수색 당하는 그 당사자가 참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변호인도 이렇게 그 참여를 할 수 있고 원한다면.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집에 있는지 없는지도 알아야 되고 실제로 집에 찾아갔다가 없어가지고 허탕치고 오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좀 피하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좀 알려주는 수사관도 가끔 있긴 한데 대부분은 안 알려주죠. 원칙은 알려주는 게 아니지. 그렇죠. 알려주면 안 되죠.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뭐 출퇴근하면은 대체로만 8시, 9시쯤에는 집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오늘 야근을 하고 아이고 힘들다 이러다가 8시에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 딱 받아보니까 박성민 씨죠? 저는 무슨 경찰서 무슨 수사관인데 지금 집 앞에 있으니까 빨리 오라고. 이런 식으로도 많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이러면 100% 보이스피싱인 줄 안다. 근데 어쨌든 집으로 오라고 하니까 당연히 어차피 집에 가는 게 같죠. 그러면은 이제 뭐 영장을 딱 보여주면서 영장을 집행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죠. 그럼 영장이 진행이 되는데 요즘 문제가 되는 것들은 영장 집행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내가 지금 내 집 문을 딱 열면은 그 안에 내 범죄의 증거가 그득그득해. 이 문을 열어주는 순간 난 끝이야. 근데 그래가지고 내가 못 들어가게 막아요. 이렇게 막 영장도 보여줬고 참여하고 있으니까 집행도 할 수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문을 이렇게 가로막고 있으니까 옆으로 나오세요 하고 이렇게 저를 이렇게 좀 제지를 했어요. 그럼 제 몸에 유형력을 행사를 했어요. 폭행입니까?
그 정도는 집행관리의 수반에서 일어날 수 있는 행동이죠. 그렇죠. 이런 거는 이제 영장 집행 과정에서 정당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문을 가로막고 있으니까 이놈 새끼가 그러면서 팍 이렇게 쳤어요. 그럼 이제 독직 폭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제가 이제 그냥 뭐 앞을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뭐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면서 이렇게 막 자꾸 밀치고 이렇게 막 못 들어가게 하고 멱살을 잡고 막 경찰 그러면 이제 공무집행 방해가 되겠죠.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좀 기준이 애매해요. 좀 이제 들어가려면 어느 정도 이제 뭐 투닥투닥 거리는 건 좀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뭐 공무집행 방해나 아니면 독직 폭행까지 가는 케이스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맞아요. 그럼 이제 영장이 왔어요. 그럼 어쨌든 집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어떻게 난 가만히 이렇게 손 빨고 있으면 되나요, 이렇게? 변호사를 불러야죠. 그렇죠. 일단 담당 변호사를 불러야 되고. 로이어 프렌즈한테 연락하세요. 네. 전담전담. 일단 그 영장을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제 뭐 엄청 이제 혼란스러울 거란 말이에요. 그냥 어버버버 하면서 이렇게 망연자실하게 이러고 있는 말이에요. 옆에서 이렇게 막. 근데 그러시면 안 되고, 물론 대체로 경찰들이 이제 그 영장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진 않는데 그래도 영장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옆에서 잘 보셔야죠. 본인이 못하겠다고 하면 변호사를 부르시든지. 영장을 보면은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의 이름, 죄명, 구체적으로 이제 뭐 어떤 행동을 했다고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지, 야간에도 집행이 가능한지, 그리고 어느 장소에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지, 이 장소에 있는 걸 다 털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것들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다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핸드폰, 노트북, 뭐 기타 전자기기, 뭐 USB 뭐 이런 식으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그 물품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갑자기 경찰이 쓱 들어오더니 이거 좋아 보이네. 그러면서 갑자기 내 옷을 하나 가져가려고 그래. 줘야지. 딱 줘야 돼? 그럼 이제 이런 건 막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혐의랑 관련이 있어 보이기는 해요. 근데 전자기기가 아니라 종이 서류야. 그럼 이런 것도 이제 막을 수 있죠. 그렇지, 안 되지. 근데 가끔 보면은 이런 여기서도 실랑이가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나는 영장 범위를 벗어났다고 생각을 했지만 수사관은 영장 범위 내의 집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서로 의견이 다를 수도 있어요. 아, 이거는 영장 범위 내가 맞다. 만약에 이게 영장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압수수색이라 생각되시면은 나중에 법원에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따지시라. 뭐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체증도 좀 해두시고. 그렇지, 체증해놔야지. 나는 분명히 이거 범서난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수사관이 가져간 것이다. 이런 거 좀 증거를 남겨놔야겠죠. 이런 식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나면은 특히나 또 이제 중요한 게 그냥 뭐 종이 서류 같은 거는 사실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압수수색을 하기 힘든 그런 물품들도 있어요. 네이버의 서버가 압수수색의 대상이 됐다고 해볼게요. 잘 안 나오긴 하겠지만 영장이. 근데 그러면은 네이버 서버를 경찰이랑 검찰이 들고 가나요? 그럼 우리나라 인터넷이 완전 마비될 텐데.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어떤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는데 실제로 그거 원본을 반출하기 좀 힘들다. 특히나 이제 전자기기다.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그 이미지를 뜬다고 하거든요. 그 사본을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도 내에서 그대로 가져가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뭐 포렌식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 서버에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런 정보들 중에 혐의랑 관련된 거를 하나하나 어느 세월을 찾고 있겠어요, 거기서. 그래서 일단 복사를 해올 때는 다 복사해 온단 말이에요. 그럼 복사해왔으니까 혐의랑 관련 없는 파일들에 대해서도 내가 그냥 손 놓고 이제 포기하고 있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이거를 포렌식을 해서 파일이 다 복원이 되고 정리가 되면은 그 중에서 압수수색할 파일을 한 번 더 뽑는 절차가 있어요. 이거는 압수수색이 대상이 되는 파일이다, 아니다. 요거를 또 이제 뽑는 과정이 필요하죠. 오늘은 압수수색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말씀을 드려봤었는데 생각보다 이게 그냥 단순히 영장을 들고 가서 가지고 온다 이게 아니라 중간에 뭐 대처해야 되는 이슈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압수수색은 내가 뭔가 실제로 죄가 있는지 없는지랑 상관없이 내 혐의랑 관련이 있는 증거를 찾아내는 매우 중요한 절차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대처를 잘해야 되고, 그래도 압수수색이 되게 중요한 게 요즘은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사본을 발부해 주도록 법이 바뀌어가지고 좀 이제 예전만큼 그렇게 힘들진 않은데 예전에 압수수색 사본을 아예 안 줬었거든요. 이렇게 하죠, 이렇게. 보셨잖아요. 아니, 좀 보여달라고 이러면 보셨죠?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눈으로 딱 보고 이제 아 내가 무슨 혐의를 받고 있구나 잘 이제 기억을 해놨어야 돼. 이제 사본을 받을 수 있으니까 좀 덜하긴 하지만 내가 일단 빠르게 무슨 혐의를 받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처를 해야겠죠. 근데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이제 개인이 압수수색을 당해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대부분 다 처음이란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이제 본인이 대처하기 힘드니까 만약에 압수수색을 당한 직전에 알게 됐다. 빠르게 변호사한테 연락을 해서 변호사가 압수수색 현장으로 나오면서 선계를 들고 와서 그 자리에서 바로 참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압수수색이 나왔다 그러면은 빠르게 이제 뭐 아는 변호사가 있다면은 그런 변호사들한테 연락을 하시면 되고, 아는 변호사가 없다
그러면은 여기 양쪽에 있는 손병구 이경 변호사님한테 연락을 해서 지금 빨리 어디로 와주시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압수수색이 나와도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빨리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라 입니다. 감사합니다.